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아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꾀하고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아교육 학회가 설립되었거든요. 이상금 교수께서 1975년도에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1회 회장이 되셨고요. 이상금 선생님이 회장이 되면서부터 유아교육 학회지가 발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유아교육 연구를 발간을 시작했고, 그래서 76년 바로 1년 뒤에 1집이 나오게 되었죠. 그때에 유아교육에 대한 일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걸 제시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아교육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했었죠. 교육학회 안에서 유아교육 연구회의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참여하는 인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를 했고, 그러면서 학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갔죠. 앞서서 활동하신 분들이 피나게 하셨어요. 학회를 시작하셨을 때 8명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10명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30명으로 하시고, 자기가 가진 그 돈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최대한으로 내놔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또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모일 때 이제 한번 가보니까 400명이 모였더라고요.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우리 이제 독립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의논들을 많이 했고요. 한국을 붙여서 한국 유아교육 학회라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가서 자기 지역에서 조그만 학회 분회를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학회가 도별로 이제 지회가 구성되게 했습니다. 이제 학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국내 학술지나 학술대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들 몇 명을 제가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원고들을 정리해서 최초의 국제 학술지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지가 나왔다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사실은 이제까지 유아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애들 데리고 손유이나 하는 거, 노래나 하고 춤이나 추는 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있었죠. 이걸 학문적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학회가 처음으로 학문적인 이것을 만들고 전문기관으로서 성장 발전했다는 것이 큰 정말 의미가 있죠. 또 유아교육에 관한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고 연구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유아교육 사전이라는 거를 전 학회 회원이 중심이 돼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 밀레니엄을 맞아 학회의 학술적 위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2000년에 첫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고, 2001년에는 국내 학술지를 등재지로 승격시켰습니다. 2003년에는 유아 교육에 대한 우리 학회의 입장을 담은 국영문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학술지는 연 2회에서 4회로, 국제 학술지는 연 1회에서 2회로 증간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학교 교육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최소 2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육이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교육이란 아동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회의 이러한 입장은 교육이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동의 현재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쭉 학회를 하다가 지방대학으로 내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 지방에서 하다 보니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학술대회가 조금 이제 풍요롭고 조금 축제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처음으로 그때 음악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으로
포스터 발표제를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의 다양화랄까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 700여 명 오셨고요. 저희 학회의 홍보에 나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 임기 때는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때였어요.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통과되었는데 초중등교육법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러니까 법적 쇠빵살이를 한 거죠. 그러다가 법적으로 독립된 집을 갖게 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인데 학회가 항상 그 유아교육을 위한 근거와 이론을 제시하는데 늘 꾸준히 정진해 왔고 국가 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있을 때 특별한 대정부 활동으로는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 그리고 학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교육계, 보육계가 다 합쳐서 이걸 반대를 했고 다시 번복하게 하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학술적으로는 우리 학회의 국제학술지가 등재지로 제 임기 때 감사하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나죠. 제 임기 중에 이제 학술 대회의 슬로건을 제가 한국 유아교육 보육의 자리매김이다 라는 거를 내걸고 1, 2, 3, 4 시리즈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계에 학회와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모 학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회가 제일 큰 학회다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떤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일이지만 해야 되는 게 우리 학회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에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정책하고 실천하고 어떤 학문하고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얽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 그냥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이제 학제에 먼저 들어가 있는 그 교육이 아니었죠. 유아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이 정책적인 부분이 약간 미미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굉장히 자리매김해가는 이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정말 유아교육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 세션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열린 토론회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나름 이제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2009년에 그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이 이제 말하자면 안으로 나왔습니다. 만 5세 아이를 초등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면 발달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이 얼마나 무리하고 잘못된 그런 계획인지에 대해서 언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정부를 향해서 저희가 그거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이 이제 폐지되게 됐죠. 2009년에 그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이 나왔어요. 미래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그 로봇 기반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유아교육학회가 제일 큰 학회이니까 알러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알러닝 지원단과 저희 한국유아교육학회가 이제 알러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로봇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춤추고 그러면 애들의 집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떤 때는 그 로봇이 선생님이 됐다가 어떤 때는 친구가 됐다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한다.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굉장히 몰두하거든요. 알러닝 지원단에서 영양평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게 많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유아기 출발선상에서 평등을 추구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고 또 보육은 표준 보육과정이 있으니까 5세를 중심으로 두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형태를 구성을 하는 거였고요. 3세부터 5세까지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이 되어진 거죠. 그때 당시는 여전히 이원화 체계거든요. 그 유아교육 대표로는 한국유아교육학회가 참여하게 되고 보육은 아동학회가 해서
공통된 교육과정을 제정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우리나라 모든 3, 5세 유아들이 공통된 경험을 하고 초등학교를 올려보내겠다라는 의미에서 교육과정 통합을 유보통합의 어떤 첫걸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데서 그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의의가 있는 부분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제대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 교사용 지도서라는 거를 발간을 하거든요. 학회가 다 맡아서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 때부터 유아교육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유아교육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가리키고 돌봄으로써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을 유아교육 학회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현장에 실용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그러한 그 새로운 어떠한 그 교육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국 유아교육 학회로부터 받으면서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험도 하게 됐고 더불어서 전문가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한국유아교육학회를 사단법인으로 하고 좀 더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러한 학회로 좀 더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이 유아놀이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유아교육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유아 중심 놀이를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는 이런 어떤 경향을 받아들여서 놀이는 어떻게 정의돼야 되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회에서 기획 연구 과제를 제안을 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논의하고 하는 장을 커다랗게 벌렸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저희가 더 발전을 시켜서 디딤돌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책이 발간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 학문계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고전과 같은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5년에 저희가 이제 유아교육 학회를 창립하면서 유아교육을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저희 선배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독자적인 유아교육의 특성들이 최대한 좀 그 반영되되 시대의 변화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정체성과 본질들을 좀 확고히 하면서 이게 이제 미래 시대로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의 역할들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굉장히 우리 학회가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 사실은 좀 헌신이나 열정 그런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든지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선도적인 연구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학회가 또 특히 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회는 굉장히 집단지성을 믿는 학회다. 그리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보다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학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회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회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학회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볼 수 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할 수 있거나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학회가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고요. 코로나 시작을 하고 나서
학기가 개학한다, 뭐 3일 뒤에 한다, 일주일 뒤에 한다, 막 이렇게 막 미뤄지고 막 5월, 6월까지 갈 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많이 했었는데, 유아교육학회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온라인 학회를 열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던 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교육을 재개할 때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학문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문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즘 시대가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사뿐만 아니라 또 연구자님들, 또 다양한 관계자님들의 생각을 또 들을 수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을 현장과 또 연계할 수 있어서 저의 유아교육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학생의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성장해 나가면서 학회와 함께 언젠간 훌륭한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가 변함없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